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능을 3번 응시해서 전부 다 국어에서 100점 맞았고, 고려대학교 철학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전부 다 정시로 최초합하였으며 8년 동안 서울권에서 전문적으로 과외를 진행했던 국어 강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강사는요, 고3 때 평균 등급이 7등급이었대요.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수능의 출제 방식을 연구해서 실제 수능에서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강사가 8년 동안 극소수에게만 과외를 통해 전달하던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담아서 전수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0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사를 시간당 얼마로 고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최저시급보다도 적게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학년도 수능 대비 국어의 역사역의 정기반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의 역사역의 커리큘럼은요, 쉽게 말해서 수능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올인원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추가적으로 뭔가 수강할 필요 없이 이 강좌 하나만으로 수능 대비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가 커리큘럼 설명을 통해서 직접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여러분들 등급과 기반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3 때 그리고 반수할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의 원리를 완벽히 체화해서 수능에서 단 한 문제도 틀릴 수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요. 네, 제 정기반은요, 보통의 인터넷 강의와는 달리 약간 개인 과외나 학원에 좀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의 과제 이행을 통해서 진도와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과 보완점에 대한 심층적인 피드백을 진행을 해서 최상의 학습 효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온라인 수업입니다. 네, 정기반 커리큘럼은요, 총 4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비문학의 역사역계, 문학의 역사역계, 화작의 역사역계, 그리고 언어의 역사역계로 나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셨던 비문학의 역사역계 커리큘럼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문학 역사역계는요, 수능 비문학에서 단 한 문제도 틀리고 싶지 않은 모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입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 역사역의 기법을 통해서 정말 쉽고 심플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바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바로 그 비법을 전수해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문학 역사역계는요, 2022학년도 여러분들이 지금 치고 있는 이 수능 있죠? 이 수능 체제가 시작된 모든 평가원 지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평가원 지문들을 인문, 사회, 과학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나눈 뒤에 각각에 대해서 좀 상세한 카테고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매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각각의 지문들의 난이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좋은 이 비문학의 역사역의 기법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적용시켜보기 좋은 지문들을 첫 번째 적용 파트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을 이렇게 응용 파트로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의 역사역의 파트 1에서는 여러분들이 인문, 사회, 과학 지문 모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역사역의 기법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실제로 이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에는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로 이루어진 응용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응용 파트에 있는 지문들은 대개 이제 정답률이 한 70%를 넘지 않는 그런 좀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응용 파트까지만 마스터를 하셔도 실질적으로 1등급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 적용 파트와 응용 파트 두 파트를 전부 수료하고 난 뒤에 해당 파트를 전부 수강했다는 그 과제를 저에게 제출하고 나면요, 3번째 심화 파트가 개방이 되게 됩니다. 심화 파트는요, 아까 전에 제가 구분지었던 이 인문, 사회, 과학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톤 우즈 체제, 해겔 지문, 에이어 지문 같이 아마 많은 분들이 딱 듣기만 해도 그 어려운 지문 하고 딱 떠오르실 그런 지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플러스로 2022학년도 이후의 기출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 기출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초고난도 필수 기출 지문까지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있죠. 가능세계 지문, 신체호의 아와 비하 사상 지문, PCR 지문, 칼로릭 지문, 예약과 계약 지문, 점유와 소유 지문, 그리고 이제 국껍질 지문 같이 그런 식으로 사실상 이제 명예 전당에 오른 그런 굉장히 초고난도의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까지도 어떤 식으로 역사역 기법으로 바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직접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문학의 역사역에는요, 강의가 총 27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약 9강씩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강의당 한 2시간에서 3시간씩 좀 길게 진행이 됩니다. 대신에 그만큼 정말 꾹꾹 눌러 담은 알찬 구성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비문학 역사역에는요, 비문학 전 유형에 대한 역사역의 기법의 상세, 체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모든 유효 평가 기출문제 지문에 대해서 분석 및 문제풀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학의 역설계입니다. 수능 문학에서 단 한 문제도 틀리고 싶지 않은 모든 수험생이 수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간혹가다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비문학을 풀고 싶은데 문학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해가지고 시간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특히 유효한 강의가 될 것 같고요. 또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개념들이 많아가지고 실수 또는 착오로 한두 문제씩 꼭 틀리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문학 역설계도 마찬가지로 파트가 3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요. 가장 먼저 문학 공통에 대해서 표현상의 특징을 총 정리해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반복이나 점층법 이런 것들이 개념상을 알고 있죠. 반복은 뭐야? 2번 이상 나오는 거, 그죠? 점층법은 뭐야? 점점 뭔가 늘어나는 거, 그죠? 그런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정말 실전에서 여러분들 적용시킬 때 어디까지가 점층법이고 어디부터는 점층법이 아닌지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난해한 포인트라고 설명을 이미 드렸었어요. 이 포인트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고 또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 선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이 기본 원리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유형 나눠가지고 고전시가부터 기타 갈래까지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개념 설명과 맞춤형 역설계 훈련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전문학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파트 1만 여러분들이 끝내시더라도 문학에서 문제를 틀린다 하는 거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전날에 잠을 아예 못 잤다든지 아니면은 술을 마시고 수능 본다든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요. 문학에서 문제를 틀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파트 2랑 3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각각 연계와 완성이라는 이름이죠. 첫 번째 파트 2는요. 수능 특강 연계 작품을 모두 총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시가 나왔어. 그 현대시의 배경이나 내용이나 아니면 자주 쓰이는 소재 같은 것들 막 정리해. 이런 정리 여러분들이 솔직히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그냥 학교 수업만 듣더라도 다 충분히 이미 대비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저는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이 작품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 작품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강의에서는 쉽게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파트 3도 마찬가지로 수능 완성이죠. 수능 완성에 출제된 작품들을 기반으로 실전에서의 팁들과 함께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를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문학 역설계도 파트가 3개로 나눠져 있죠. 파트 1은요 21강짜리고요. 그 다음에 2와 3는 각각 13강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당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대 모든 유효 기출 작품과 또 26학년도 모든 연계 작품을 전부 다 다루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커리큘럼만으로 여러분들이 2026학년도 수능 문학 대비는 완전히 끝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작의 역설계입니다. 화작은 사실 난이도가 높다는 느낌보다는 다들 시간 단축이 더 큰 과제잖아요. 그래서 화작 풀이 시간을 단축하고 오답을 방지하고 싶은 모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작에서 지속적으로 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화작을 풀 수 있는데 이 풀이법 자체가 뭔가 정립되지 않았다. 주먹국으로 푸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강의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강의는 총 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팝법과 작문, 역설계 기법에 대한 이론 강의와 그다음에 역대 모든 유효 기출문제의 해설 및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화작에서 여러분들이 소요하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역설계 기법의 체화 훈련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매 역설계입니다. 언매를 응시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언매 영역은요, 여러분들 이건 나중 영상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언매가 사실 화작보다 훨씬 쉽습니다. 어떤 전제하에? 제대로 지식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하에 언매는요 오히려 화작보다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언매를 8분 이내로 끝내고 싶은 모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매에서 단 한 문제도 틀릴 수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총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강의당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법 문제를 막힘없이 풀어낼 수 있도록 개념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흔히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있죠. 그런 문법에는요. 사실상 수능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하등 쓸모없는 그런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걷어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필요한 알고 있으면 몇 분이 단축되는 그런 팁들까지 전부 다 수록한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대 모든 유효 평가원 기출 문제에 대한 상세 해설 및 문제풀이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은 강의의 진행 방식입니다. 강의 플랫폼은요, 일반적으로 디스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수강생들은요, 디스코드에서 해당 강의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정기반은 일반적으로 실시간 강의보다는 영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특강이나 아니면 질의응답 라이브 수업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줌 플랫폼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과제 및 진도 관리가 있는데요.
각 패키지별 OT 영상에서 제가 이제 과제를 안내해 드릴 텐데 해당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이행을 하신 뒤에 채점이랑 확인은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한 뒤에 피드백이 필요하다면 전부 다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는요, 전 교재 PDF로 무상 제공해 드립니다. 강의에 사용되는 모든 교재와 자료들은 전부 다 제가 디스코드 등을 통해서 PDF 파일로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수강 기간은요, 여러분들이 강의에 등록한 직후부터 2026학년도 수능 당일까지 무제한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업을 신청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되게 심플한데 이 플랫폼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수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창에도 남겨둘 테니까 그걸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릭하시고 나면은 옆에 보이는 것처럼 딱 구글 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강 비용이나 절차 같은 것들은 해당 구글 폼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디스코드에서 국현에게 1대1로 DM을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디스코드 링크 또한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둘 예정인데요. DM 전송 시에는 다음 양식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 보이시죠? 김세현, 그다음에 연락처, 그다음에 수강 신청할 과목들 이렇게 쭉 보내시면 됩니다. DM 보내는 것도 간단합니다. 디스코드에서 이제 제 프로필을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국현에게 메시지 보내기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디스코드가 설치가 안 되거나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정책상 이제 특정 연령 이하는 디스코드에 가입을 안 되도록 막아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부모님 핸드폰을 통해서 디스코드를 가입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스코드 DM까지 보낸 뒤에는요, 제가 최대 1일 내로 수업을 배정해드립니다. 제 디스코드 서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반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수강 신청한, 예를 들어서 비문학 신청했다 하면은 비문학의 역설계 딱 뜨고 밑에 이런 식으로 채널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수업이 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업 신청 마감 기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마감 기한은 딱히 없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수능 전날까지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데 웬만하면 좀 빠르게 신청하셔가지고 모든 내용을 익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마지노선은 10월 말까지는 그래도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적어도 수능 때까지 성과를 거두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1월부터도 가능은 한데 좀 많이 빡세질 거예요. 두 번째, 내신 대비에도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하고 같이 오는 질문들이 뭐냐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역설계 기법이요. 평가원 문제들은 굉장히 잘 적용이 되는데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에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정확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요, 해당 문제의 퀄리티가 좋을수록, 다시 말해서 평가원 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될수록 더욱더 잘 적중이 됩니다. 평가원 문제에 대해서는요 100%예요. 제가 알려드린 공식들, 기법들이 무조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평가원의 그런 기출 센스, 출제 센스를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시험들에 대해서는 크게 잘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목표로, 수능에서 국어 100점을 목표로 한다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높은 성과를 약속드리는 강의가 아닐까 확신과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베이스에서 수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7등급이나 8등급, 9등급을 맡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수강해도 괜찮을까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3개월, 4개월 만에 한 6등급 정도에서 국어 만점까지 바로 올렸어요. 그죠? 저는 그걸 이제 3, 4개월 동안 개발을 해서 제가 공부해서 한 건데 제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주먹구구를 했던 그 노하우를 수년 동안 정제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노베이스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베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1등급이어도 수강해도 괜찮을까라는 분들도 계셔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등급이고 만점을 노린다 싶으시면요 더더욱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빠진 라스트 피스 있죠. 마지막 한 조각을 채워넣기에 정말 유용할 겁니다. 특히 이제 많이 알면 알수록, 공부를 했으면 했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마련인데 제 강의 듣다 보면요 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포인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능장 가서 만점 맞는 거에는 정말 아무런 무리도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국어 역사에게 정기반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다면 설명란과 구글 폼에 제 카카오톡 링크랑 디스코드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 해당 방식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수능 국어 만점을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현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